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다시금 매서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게 더욱 입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니뭐니 해도 몸 건강이 최고죠.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평일의 그 마지막인 금요일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분과 키높이를 맞추려는 것인지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초대형 비트코인 광고가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쇼핑센터에 초대형 비트코인 광고가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블록비트에 따르면 홍콩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센터인 코스웨이 베이 소고 백화점에 거대 비트코인 광고가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전통자산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탈중앙파 생상품 거래소 세럼과 투자회사 제네시스 블록 벤처스 로고가 광고판에 함께 노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많은 상승을 이루어냈지만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이 있을 뿐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닌데요. 그만큼 대중들에게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소식이니만큼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인식의 변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대중들에게도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보고서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 76%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말한 반면 일본 응답자의 78%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추가적으로 미국 응답자의 경우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 부동산 401k 주식에 이어 4대 주요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통 자산인 금과 많이 비교되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새로운 골드 금 2.0 새로운 안전자산이라는 자리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는 전 세계의 어떤 자산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며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는 만들려는 움직임이 발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구성하는 자금 80%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는 점, 아직 비트코인 백서가 발간된 지 12년도 안 됐을 뿐더러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대중들이 현재 금 그리고 주식을 생각하는 것에 단 50%라도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의 성장을 이루어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금과 많이 비교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전부터 자주 나왔어서 익숙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급한 인물이 오늘도 나왔는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CME 임원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금의 신흥 경쟁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ME 이사는 BTC 금대체 신흥 경쟁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전무이사인 블루포드 푼남의 경우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금의 신흥 경쟁자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1년 금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과 대조적이다. 물론 고정된
확보된 공급량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 변동이 심해지는 현상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증명했다. CME는 글로벌 거실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미국의 경우 대대적인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실시하며 사실상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이번 다시금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달러를 다시 한번 무한정 발행하며 달러의 가치는 작년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수준으로 가치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거시적인 리스크로 인해 본인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게 뻔히 보이기에 본인들의 자산을 해지시킬 수단으로 전통자산 인 금보다 현재 신흥 안전자산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기관의 경우는 금을 모두 다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선택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공식적인 입장 또한 내놓았는데요. 많은 기관에서 금의 비중을 줄이며 비트코인을 선택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생각보다 빠른 미래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는 변화해가며 이에 맞게 암호화폐 시장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인 것 같네요. 최근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다시금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요. ETF를 몇 번 신청했었지만 좌절당했던 기업들도 다시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 속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회사 엑셀레이터는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투자 기업 엑셀레이터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을 캐나다의 규제 당국에 행한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ETF의 명칭은 엑셀레이터 비트코인 ETF로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엑셀레이터의 경우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에 관한 ETF나 펀드를 다수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밑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SEC의 수장이 바뀐 만큼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뿐만 아닌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경우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블랙록의 경우 이제 운용하는 상품의 50%가 ETF로 이루어져 있어 한층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통자산 금의 경우도 금 ETF가 출시된 이후 상당한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었기에 비트코인 또한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높게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기조가 모여 승인을 바라는 것 같은데요. 과연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 2021년 안에 승인이 날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2020년 비트코인을 높게 상승시킨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 결제 기업인 페이팔의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출 소식이었죠. 작년 말 페이팔 측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또한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암호화폐로 결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의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연내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결제 대기업 페이팔의 경우 2020년의 4분기 및 연간의 실적이나 2021년의 계획에 대한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제휴하는 전세계 소매점의 수만 해도 2,900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하게 되면 더욱 암호화폐 시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페이팔 측은 2020년은 결제 금액과 수익 모두 역사적인 해가 됐다 이야기를 하며 2021년도 역시 역사적인 한 해로 만들겠다 의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3년 전, 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확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죠. 과연 앞으로의 3년 후, 4년 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장해 나간다면 금은 비트코인에 밀려나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변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5년 뒤, 10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리플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리플의 솔루션뿐 아니라 XRP를 끔찍히도 아끼는 SBI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SBI 자회사 SBI VC 트레이드는 리플 XRP 대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대기업 SBI 그룹의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의 경우는 2월 4일 리플 XRP에 대한 대출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XRP의 보유자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 입금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입금 가능한 XRP 양은 1000개부터 약 10만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출 기한은 84일이라고 합니다. XRP의 보유자들이 XRP를 빌려주고 그에 맞는 이자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현재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킹과 비슷한 느낌의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SBI에서 XRP를 이용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 22일이죠. 법원 심리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까요?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XRP의 향방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위 기사에 나와 있는 SBI의 경우는 일본법상 XRP는 암호화폐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앞으로 리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들어가게 될지 방향이 흘러들어가게 될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78포인트 대비 2포인트 오른 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되며 극단적인 탐욕 땡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월 들어서 다시금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비트코인 상승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초입 단계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가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의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